롯데쇼핑 실적. 이걸 보면 회복세라는 평가랑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시각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신호부터 좀 살펴볼까요? 특히 백화점 쪽은 5월 기존점 매출이 5%나 늘었고 슈퍼사업부도 꾸준히 5%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4월, 5월 누적으로 보면 백화점하고 마트가 각각 1%, 슈퍼는 5% 성장했고요. 네, 그 특정 부분만 보면 분명히 개선세가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좀 다르거든요. 백화점하고 마트의 4, 5월 누계 성장률이 1%라는 건 이게 뭐 전반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수치죠. 1% 아직 그 정도군요. 네. 특히 백화점 안에서도 보면 여성이나 남성 패션 같은 핵심 카테고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중이고요. 마트 쪽도 보면 주류계 마이너스 6%, 홈리빙 상품군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매출 감소가 좀 눈에 띄어요. 그렇군요. 그럼 백화점 성장은 주로 어디서 온 건가요? 리뉴얼 점포들. 거기 활약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잠실점이 8%, 본점이 4% 성장하면서 리뉴얼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요. 네, 그 리뉴얼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해외 패션 같은 거 5월에 10% 늘고 식품도 8% 늘고 이런 인기 상품군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맞다.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15에서 17%나 된다면서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리뉴얼 효과나 특정 상품군 선전, 외국인 매출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측면도 좀 봐야 하는데요. 이커머스 사업, 롯데온 있잖아요. 네네, 롯데온. 그 플랫폼 자체 거래액은 26% 늘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사업부 온라인 매출까지 다 합친 전체 이커머스 거래액으로 보면 오히려 16% 줄었거든요. 전체 온라인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라인 경쟁력은 아직 좀 과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그 실적 발표 숫자에도 약간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 마트 실적에는 서울역 제타플렉스점 있잖아요. 네. 매출 되게 좋은 곳인데 네, 알죠. 거기가 위탁 운영이라서 즉 롯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네. 슈퍼 실적도 마찬가지로 직영점만 집계한 거라서 전체 슈퍼 사업 매출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들도 다 고려해서 봐야 하는 거군요. 복잡하네요. 그래도 저는 그 주주들을 위한 움직임은 좀 인상 깊었어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당 1,200원 중간 배당하기로 했고 또 주주 소통도 강화한다고 하던데 이건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닐까요? 배당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펀더멘털 개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 효과요. 회사 측에서는 1% 미만일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 규제의 변화 자체가 주는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거든요. 하반기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그냥 말 그대로 기대 수준이지 이걸 뚜렷한 반등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이릅니다. 하긴 소비 심리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쉽게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도 의류 쪽에서는 스파 브랜드나 스포츠 상품 중심으로 판매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고 해외 사업 확장 소식도 있잖아요.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에 마트 추가로 열고 싱가포르에서는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라는 작은 매장이 K라면 같은 거 앞세워서 인기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두 개 더 열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게 또 MOU 방식이라 초기 투자 부담도 적고 좋아 보이던데요. 해외 출점 계획이 아직은 마트 두 곳에 그치고 백화점 계획은 없다는 점을 봐야 하고요. 싱가포르 모델이 현지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사인 홈플러스 매각 이슈,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롯데쇼핑 자체도 5월부터는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좀 바꾼 상태예요. 맞다. 그 콘텐츠리 중앙, 그러니까 메가박스랑 합병 추진한다는 MOU 소식도 있었죠. 극장 사업도 요즘 쉽지 않은데 양사가 힘합쳐서 시너지 내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합병은 장기적인 그림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넘어야 할 산이 좀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총괄해야 하죠. 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목표는 2020년 상반기 완료라고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죠.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 물가 상승 부담도 있고 마트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 때문에 그 영국 오카도 관련 투자 비용이 느는 것도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게다가 점포 효율화 작업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이마트만 해도 지난 3년간 140개, 올해도 20개 점포를 추가로 닫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건 그만큼 기존 점포들의 운영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롯데 쇼핑이 확실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백화점 리뉴얼이나 해외 신사업 발굴, 주주환원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핵심 사업 경쟁력을 다지려는 노력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소비 심리 회복이 좀 더 더디고 온오프라인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규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나 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질적인 재무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롯데 쇼핑의 롯데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영국의 첨단 물류 기술이죠. 오카도 시스템을 결합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이 현재 진행 중인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이나 효율화 작업과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미래 유통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